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프기 시작한 순간보다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다. 산재병이 아니라 입증의 싸움이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일터에서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고 산재라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. 사실 수술만 잘 끝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술 후에도 끔찍한 통증이 계속 남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게다가 보상 시스템은 꽉 막혀서 답답하기만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막막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수술까지 다 했는데 왜 더 아픈 건가요? 이게 왜 온전히 제 탓이 되어야 하죠?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뼈저리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. 내 몸 깎아가며 헌신하다 다쳤고 그 힘든 수술까지 버텨냈잖아요. 그런데 정작 기관에서는 수술 후에 남은 이 통증을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쓱 넘겨버린단 말이죠. 다친 것도 서러운데 후유증마저 알아서 감당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짚어볼지 정리해봤습니다. 수술 후 통증이 왜 이렇게 딜레마인지 알아보고 한 베테랑 근로자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꽉 막힌 공단의 논리와 그걸 통쾌하게 뒤집은 법원의 판결까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재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진짜 실전 전략들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파트, 수술 후 통증의 딜레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? 대체 왜 수술을 마친 근로자들이 보상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걸까요? 의학 용어로는 이걸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, 영어로는 FBSS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한데 이게 무슨 아주 희귀한 병이 절대 아니에요. 산재 현장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. 목이나 허리 디스크 수술 한번 받았다고 통증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지 않거든요. 중요한 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분명하게 규정된 의학적 질환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합니다. 두 번째 파트, 30년 베테랑 근로자의 실제 사례입니다.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와 꽤 많이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1988년도 이분이 처음 제조 현장에 발을 들이신 해입니다.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허리 굽혀가며 뼈 빠지게 일하셨어요. 그러다 결국 2018년에 몸이 버티질 못하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셨죠.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수술 후에도 고통이 안 끝난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진단까지 추가로 받게 되신 거죠.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. 한 사람의 30년짜리 피땀 어린 헌신이 단단한 관료주의 벽에 쾅 부딪혀서 아무런 보상도 없는 통증으로 끝나버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? 이건 그냥 행정서류상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 그 자체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. 과연 근로복지공단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? 왜 승인을 안 해준 걸까요? 공단의 대답은 참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는데요.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. MRI 사진을 보니까 신경 눌린 게 뚜렷하지 않다. 통증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다. 이러면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. 한마디로 수술 후 통증은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당신 개인적인 병이라는 거죠. 30년 세월과 통증 사이의 연결고리를 아주 무참히 끊어버린 겁니다. 이쯤 되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. 이렇게 거대하고 완고한 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는데 개인이 도대체 뭘 어쩌겠어요. 그런데 말이죠. 과연 이 꽉 막힌 기계적인 거절을 법원을 통해서 확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요? 네, 다행히도 가능했습니다. 네 번째 파트, 판도를 바꾼 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 내용을 함께 보시죠. 공단과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볼까요? 공단은 무조건 완벽한 의학적 증명만 요구하면서 다 개인 노화 탓으로 돌렸죠. 하지만 법원은 시야가 달랐습니다. 근로자의 삶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더 인간적으로 바라봤어요. 과거의 작업 환경부터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쫙 훑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치료 과정의 연속성을 인정해줬습니다. 수술 후 통증도 원래 일하다 다친 거, 치료하다가 이어진 연장선이라고 짚어준 거죠.
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? 법원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통쾌하게 취소해버렸습니다.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요. 근로자한테 너가 과학적으로 100% 완벽하게 증명해와 라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확 덜어준 거예요. 수술 후에 남은 증상도 원래 다친 곳을 고치려다 파생된 거라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다시 세워준 겁니다. 억울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 같은 판결이었죠. 5번째 파트, 그렇다면 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아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산재 전문 행정사들이 현장에서 쓰는 핵심 승소 방정식은 딱 3단계입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 호소가 아니에요. 제가 진짜 뼈 따지게 일했습니다. 백날 말해봐야 안 통합니다. 철저하게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야 해요. 신체에 얼마나 부담이 갔는지 숫자로 증명하고 내 진료 기록과 작업 환경을 퍼즐 맞추듯 딱 맞게 구성한 다음 이런 유사 판례들을 끌어와서 남은 통증까지 논리적으로 엮어내야 그 견고한 공단의 벽을 깰 수 있습니다. 방금 제가 데이터화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? 진짜 현미경 들이대듯이 파고 들어야 합니다. 매일 썼던 작업대 높이가 정확히 몇 센티미터인지, 허리 굽히는 동작을 하루에 몇 번이나 했는지, 들어올린 화물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고, 목과 허리가 꺾인 각도는 몇 도였는지, 이런 디테일한 수치들을 샅샅이 파악해서 증거의 갑옷을 입어야 공단의 방어 논리를 부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. 권리를 찾기 위한 전문가의 조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. 이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혼자 뚫기는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. 여기 크게 쓰인 30이라는 숫자, 감이 좀 오시나요? 최성진 행정사님이 보험업계에서 쌓아온 30년이라는 세월을 의미합니다. 이 길고 단단하게 다져진 보험 경험이야말로 다친 근로자분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라고 할 수 있죠. 전문가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. 단순히 서류 대행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. 복잡한 사건을 아주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건 기본이고요. 근로자가 현장에서 살아온 그 치열한 노동의 궤적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 30년의 노하우로 산재 승인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서 최적의 타격점을 찾아내는 거죠. 인생에서 제일 막막하고 힘든 순간에 이런 체계적인 조력은 상상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.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딱딱한 법률 용어나 치밀한 데이터 분석의 그 이면에는요, 결국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. 보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. 이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수 있는 거겠죠.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. 내 몸 바쳐 일하다 얻은 상처인데 수술 후에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 역시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이 굳건한 벽 앞에서 막막해 하시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